알면 알수록 너무 오묘하다. 이유 불문, 어리든 나이가 많든 젊든 예, 또 나이가 드셨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것이고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이번에 애니어그램 네, 강의 정말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니어그램 이번에 정규 과정을 시작하시는데 정규 네, 과정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하게 아,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정규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다루어지는지 그리고 또 네, 애니어그램은 어떤 것인지 좀 제가 여쭙겠습니다. 애니어그램 하면 보통 MBTI하고도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MBTI랑 네, 애니어그램 어떤 점이 좀 같고 비슷한지 좀 다른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네요. 사람들이 보통은 MBTI를 많이 진단을 해본 경험이 있더라고요. MBTI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 MBTI는 1920년대에 융에 의해서 발표된 심리 유형론이에요. 근데 애니어그램은요, 무려 기원전 2500년 전에 구전이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MBTI는 16가지 유형이고 애니어그램은 9가지 유형이니까 애니어그램이 더 단순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애니어그램이 정말 복잡해요. 애니어그램은요, 행동의 동기에 초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연결성이 있고요. 좀 연속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MBTI는 보이는 강점, 거기에 좀 선호하는 성향 이런 거에 강조를 뒀다면, 근데 애니어그램은 그게 아니에요.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 그리고 내면이 집착하고 있는 거, 심지어 왜 이런 성격이 고착됐는지 어린 시절 패턴을 강조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본질적인 접근을 하는 게 애니어그램이다. 배웠습니다. 애니어그램이 그리고 행동의 MBTI. 동기까지 알 수 있는 이제 유형을 잘 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이네요. 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알면 알수록 너무 오묘하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아, 네. 그 애니어그램의 매력에 확 빠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특히 그 지금 코로나로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네, 스스로 약간 자존감이 좀 떨어진 것을 자각하시는 음, 분들에게 이런 네, 애니어그램을 통한 그 과정을 음, 추천하시는지 또 그런 분들은 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궁금합니다. 음, 자존감이 낮다. 저는 정말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자존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박웅현의 8단어를 봐도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는 자존감을 갖는다면 행복의 베이스가 이미 준비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구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자존감이 낮은 분일수록 애니어그램과 만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에게 감추어져 있는 내가 모르는 보석이 내 안에 있고요. 그것을 발견하게끔 도와주는 게 사실은 애니어그램이고, 그것을 발현할 수 있도록 성장 전략을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게 사실은 애니어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다, 난 상처가 많다, 저에게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그 부분을 또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자신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보석을 네,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내가 갖고 있던 하지만 내가 네, 몰랐던 그런 네, 보석을 찾을 수 네, 있겠네요. 네, 애니어그램은 네, 교육 분야에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영업을 네, 하시는 분들이 좀 배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데 네. 어떤 사람들이 좀 배우면 좋을까요? 이유 불문, 어리든 나이가 많든 젊든 예, 또 나이가 드셨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것이고요. 누구나 배워도 얻어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일단 나 자신을 알게 되고요. 아까 자존감 낮은 분의 이야기처럼 나 자신을 알게 되고, 또 나를 바라보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배우자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고요. 또 내 아이를 또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고, 내가 어떠한 조직에 속해 있다면 그 동료들을 또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애니어그램이 안내할 거고요. 요즘 좀 새롭게 확장되는 분야가 어디냐면 경영학입니다. 경영은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상대를 간파하고 그 상태를 상대를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경영학에서 애니어그램을 접목을 시키고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요, 요즘 코칭과 관련해서 애니어그램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고요. 한국에서는요, 병원 코디네이터 과정 중에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수 과정에요, 애니어그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왜냐하면 병원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환자 관리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환자와 의료진의 브릿지 역할, 그 연결고리를 함에 있어서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그 상대의 어떤 성격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코디네이터 분들도 이렇게 애니어그램을 필수 과정처럼 배우시는군요. 네. 그런데 우리 가정의 코디네이터는 누굴까요? 엄마가 사실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은 네, 엄마들이 애니어그램을 공부하게 되면 집안의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일단 엄마 스스로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런 필터링이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생기니까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고요. 그리고 남편을 더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그 엄마가 속해 있는 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뭐 판단하거나, 그리고 쟤는 왜 저래? 이런 판단은 이제는 안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조금 더 성숙된 그런 인간관계의 모습이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만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엄마가 바로 가정의 코디네이터시고 그렇게 애니어그램 과정을 배우면 많이 네, 변화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애니어그램을 가르치시면서 주로 어머님들을 많이 가르치시겠네요. 맞나요? 네, 어머님들이 많죠. 아, 그리고 이번 네, 애니어그램 정규 과정, 통하는 엄마 학교에서 어머님들과 함께 이번 심화 네, 과정을 준비하셨는데 네. 심화 과정에서 꼭 이것만은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잠재된 것이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발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만나지 못한 나를 좀 만났으면 좋겠고요. 몸집은 컸는데 내 안에 아이가 살고 있잖아요. 그 아픈 상처받은 아이, 우리는 성인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내면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내면 아이 만나는 걸 모두들 두려워하세요. 근데 그 내면 아이와 직면해서 그 내면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그 아이를 안고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간다면, 와, 심화 과정은 정말 퍼펙트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새로워지는, 예, 그런 심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완전 힐링하고 네. 갈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약간 좀 치유나 이런 게 필요한 사람만 애니어그램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또 오해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음,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애니어그램은요, 공부하셔야 아는 부분이시겠지만, 건강할 때 내가 가지고 오는 에너지는 통합의 에너지라고 하고요. 내가 건강하지 않을 때 스트레스 지수가 좀 높은 상황에서는 비통합의 방향 혹은 분열의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해요. 그러면 애니어그램을 공부하게 되면 내가 언제 내 상태가 건강한 상태인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알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머리, 가슴, 장이 조화로운 인격적인 의식 수준으로 올라가느냐, 그 부분에 어떤 기준점을 내 스스로 찾게 돼요. 아, 대표님, 오늘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던 것에 대해서 다 말씀해 네. 주셔서 정말 와, 감사합니다. 질문을 너무 잘해주셔서요. 저는 그것이 감사합니다.